네, 43페이지에서는 딱히 보실 얘기가 없습니다. 패스. 되게 간단한 거야. 금방 끝납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이런 페이북 같은 거는 하고 혹시 블로그 같은 것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보자. 일단 체크할 것들은 몇 개 체크하러 갈게요. 44페이지 왼쪽을 보면 글을 실은 매체의 특징이라고 확인해서 블로그라는 거 중요합니다. 블로그. 블로그의 특징은요, 인스타처럼 일상 뭐 이런 것보다는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이 글의 내용, 조직상의 특징, 경험, 깨달음의 구조 뭐 나타나 있고요. 청기화를 발견하고 경험,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조직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 글은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애가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일단 왼쪽 다시 살펴보시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대화를 생생하게. 자신이 발견한 기와, 어머, 이거 완전 조선시대에 엄청난 거다. 유물 발견한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의 청기와 사진을 시각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본 역사적 사실, 요건 내용인데요. 세종실록의 청와 파란색 기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문종실록의 근정전, 사정전의 청기와로 덮었고, 왕조실록의 광해군 때 마지막으로 청기와 제작했다라는 정보가 있었음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청기와 발견사지, 인터넷 블로그고요. 역사 이야기, 목록, 요약보기, 펼쳐보기라고 하면서 여기에 클릭하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 청기화를 발견한 사건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호기심 많은 영혼이 소개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각각의 폴더가 나눠져 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었다라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 도아들이다 땅속에 묻혀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 바로 요것이 요 글을 쓰게 된 계기. 꺼내보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와였었다. 지붕 위에 올리는 거요.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까 생각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했고요.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여기에서의 나는 이 글을 쓴 글쓴이 자신이겠지.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었던 전시되어 있던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왠지 할아버지 집이면 시골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해였었죠.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기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왜? 조선시대 청기화와 색깔이 비슷해. 할아버지 집이 경복궁 근처야. 어머, 이거 옛날에 궁궐에서 쓰던 기화 아니었을까?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화를 집에 가져왔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요게 이후로 이어질 행동들의 목적이지. 이 글의 뒤에 이어줄 내 행동들의 목적이지.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인터넷 검색 먼저 했었죠. 경복궁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신문기사는 꽤 신뢰성이 있는 글이지. 신뢰성. 신문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경복궁에 쓰이던 기와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 땅에 묻혀 있어.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관련 책을 살펴보았다. 책을 살펴보았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책을 살펴보고 조선 세종실록에 청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어서 우리말로 치잖아. 그럼 검색이 다 돼. 이렇게 코끼리 치면 코끼리 나와. 이런 식으로. 세종실록에 청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문종실록에 근정전, 사정전에 청기와 덮었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광해군 때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더 이상 청와를 제작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어도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에 만든 거면 이거 연산군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 더 올라가면 세종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와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었다. 청기와 옛날 거 아니야? 조선 거 아니야?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봤더니 청기와 만든 흔적이 있어. 대박, 나 유물 발견했어.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와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됐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라고 나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 여기 괄호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와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화살표 뒤로 요렇게 판단한 나의 근거. 기와를 본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와가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보면 더 많은 유물들이 발굴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박물관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쩐다.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1.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1. 어디에 기증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였었다. 2.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된 이유 1, 2. 애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지. 나는 문화유산 분야로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 교수님을 찾아도 되는지 전자우편으로 여쭈었다.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고 답장을 받자마자 가서 기와를 보여들었고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하셨어. 이건 페인트 칠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닌가 싶구나 라면서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옵니다.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을 함으로써 사실감, 생동감, 생생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실망했어요.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죠. 기대감에 들떠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서 차분해졌습니다. 기대감 들떠 있었어. 실망하고 차분해졌지.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청기와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그렇게 단정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체크. 깨달은 점.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깨달음. 영훈이가 얻은 교훈.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전체 글의 내용의 큰 틀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라고도 했지만 결국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어머, 왜? 어쨌든 이거 덕분에 대학 교수 만나서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도 해줬겠지. 이렇게 자네 나중에 공부해가서 우리 과에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훌륭하고만 뭐 이렇게 칭찬 좋은 소리 해줬겠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와 덕에 얻은 것, 무엇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기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1.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2. 삶의 교훈은 뭐예요? 뭔가 판단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아는 대로 보이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자. 이런 내용 생각했겠지.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 기와는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보물 1호다. 왜 보물 1호다? 그것을 계기로 얻게 된 경험과 깨달음이 같이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방문 통계 21명이면 꽤 많이 왔는데 이렇게 밑에 살펴보면 영혼이 있고요. 내가 발견한 기와 그리고 밑에 보면 경복궁에서 출토된 청기와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체크. 내가 발견한 기와와 조선시대의 청기와 사진을 제시해야겠어. 사진을 제시하면 청기와를 더 잘 이해하고 내 글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다른 말로 시각자료라고도 하니까요. 뭐 용어 정도는 그냥 하나 더 써놓자 요거였었지. 왼쪽으로 넘어와서 영훈이를 살펴봅시다. 경험에 따른 영훈이의 심리변화. 오, 청기와 발견했어. 이거 진짜 조선시대 거 아니야? 가슴이 두근두근.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거 조선시대 거 확실해. 대학 교수를 만나고 아니야 실망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성 깨달음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 만들어진 청기화가 보물 1호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삶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누군가가 글을 달면 거기에다가 또 댓글을 달고 있죠. 댓글, 공감이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에다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글씁니다. 나비의 꿈. 영훈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광해군 때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화가 제작됐다라는 기록은 왜 없을까요? 라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비의 꿈 얘는 청기화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애인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와서 살펴보시면 나비의 꿈, 청기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청기화에 대해 정보를 여기에서 얻었고 궁금한 점이 생긴 걸 물어보고 있다. 다음,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기화를 하는 데는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 청기화를 만드는 연료인 염초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자료에서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쳐 청기화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궁국 같은 데에서는 좀 이렇게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라가 잘 살았었어야 됐었겠지. 이렇게. 너나들이씨 믿는 대로 보인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해요. 공감 동그라미.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의 글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신을 반성해 보았다. 저도 그래요. 정말 반성했어요. 너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왼쪽으로 가서 방금 너나들이 청기와 얘기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영훈이가 쓴 글에 어디에서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 자신의 평소 행동을 인식하는데.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정도. 다음 밑에 역사대장씨. 야, 근데 이렇게 블로그에 정성 들여서 댓글 달아준다니 난 멋있는데? 청기화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청기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창덕궁 선정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청기화 올렸거든요. 앞으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우와, 역사대장 얘는 배경 지식이 꽤 많아. 거기 말고도 청기화 쓰인 데가 있어. 그래서 소개해주고 있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화 올렸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볼게요. 소통하면서 정보 주고받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창덕궁 가실 거면 저와 같이 가실래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라고 해서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역사대장은 장기 밀매하는 조폭이었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영훈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죠. 하여튼 요즘 자꾸 추리소설 읽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추리소설은 아직 조금 많이 가야 될 것 같아. 내용이 치밀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 장면을 너무 세밀하고 잔인하게 묘사해서 좀 난 거부감이 있어. 그래서 나는 히가시노 게이고 좋아하거든. 이렇게. 왜냐면 잔인한 장면이 없어. 그냥 죽어. 뭐 예를 들면 가스 마시고 죽고. 그리고 그 묘사를 되게 잔인하지 않게 묘사하려고 애쓰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거부감은 덜 하더라고. 이렇게. 전부 다 별로는 아니고 저기 인천에 해송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생물 선생님이 추리소설 쓰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윤자영이라고? 그 사람 소설은 또 유쾌하고 재밌어. 추리소설인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독서를 하기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추천해 드린다 라는 것들. 이렇게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라고. 역사대장. 오와 맞아. 청기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 글쓴이의 경험을 평가해 줬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읽힙니다. 네모. 같은 글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히고 수용이 됩니다. 라는 것. 밑에 보면은 뭐 댓글 달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패스. 다음 페이지 48쪽 보러 갈게요. 전체적인 큰 틀은 뭐라고 했었더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험의 내용은 뭐 정리하시면 될 거고 깨달음의 내용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 이 말 자체는 중요한 말이에요.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작용이다.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글을 쓰던 책임감 있고 써야 돼. 이렇게 아무데나 막 댓글에다가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악성 댓글 달아본 적 있어요? 그래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나름대로는 생각, 욕할 만해서 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영훈이가 쓴 글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고 글의 의미를 구성한 과정을 살펴봅시다. 글의 목적, 자신의, 여기는 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을게요. 목적,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 글의 주제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어머, 영훈이가 얻은 깨달음 그 자체가 주제였었구나. 예상 독자는 당연히 아이돌이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누리꾼들 이렇게겠죠. 글을 실었는데 돈 내서 인쇄해서 잡지나 팜플렛을 낼 수도 있어. 그치. 돈 좀 있으면 이렇게. 그런데 왜 블로그에다가 올렸을까? 많은 독자들에게 쉽게 글을 전달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블로그의 특징이다.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다. 일단 블로그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어도 어때요? 흥미가 있어야 돼. 배경이나 경험에서 경험 지식이나 배경 지식에서 만든 내용도 있고, 책이나 신문,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이 글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했고요. 전문가의 말 직접 인용했고요. 기와 사진과 인터넷의 사진, 청기와 사진 함께 제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나타나는 글을 매개로 해서 독자 사이에 소통이 있는데요. 여기에만 체크합시다. 뭐라고? 독자에게 다양한 반응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셔서 같은 독자라도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르지. 그럼 사람이 다르다라는 말은 뭡니까?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수용이 됩니다. 아마 내신 시험 나오면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아야, 여기에다 별표 해야 돼요. 저게 시험 문제라고. 쓰기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쓰기라는 건 뭡니까? 어디냐? 여기 다 밑줄 그어야 되겠네. 배경 지식과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한다. 쓰기는 뭐다? 의미 구성 과정이다. 쓰기 과정에서 독자를 고려하는 것은 예상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거다. 완성된 글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와 소통한다. 쓰기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쓰기라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상호작용이다.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고. 됐고요.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 50, 51페이지는 그닥 보실 내용 없는 것 같고요. 패스. 52, 53페이지에서도 딱히 확인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